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의 제자예요. 그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이토리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사이토 이토리의 제자가 쓴 책입니다.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래요. 사이토 이토리를 만나가지고 대단해요. 사이토 이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위가 됐을 때 이분은 전국 86위래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책 제목이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예요. 승부하라.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라서 제가 운이랑 돈 이 두 가지에 환장하거든요. 환장이요. 부자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번 일본 최고의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에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저금에는 금리가 많이 붙는데요. 그래서 잘 웃고 매력 있는 사람은 운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까? 매력적인 말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나는 얼굴이 크고 다리도 짧고 뭐 내가 매력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우리 다리가 짧다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나는 상체가 길어서 앉아있으면 꽤 멋져 보인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보래요. 우리 옛날에 상체 길면 요롱이 막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앉아있을 때 되게 멋지거든요. 앉아있을 때 키가 되게 커 보이죠. 자,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나는 병이 있어서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병이 있더라도 아직 살아있잖아. 네. 살아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난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불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불황이라 힘들어. 불황이라 장사가 안 되고 불황이라 돈 벌기 힘들고. 근데 불황에는요. 매력이 있는 것과 매력이 없는 것이 선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대요. 사람은 뭔가를 사고 또 어디론가로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합니다. 전혀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일은 없다고 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황에 닥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마스크 같은 건 없어서 못 팔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배달 많이 안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배달을 하게 됐어요. 어떤 유명한 프랜차이즈 전화했더니 세상에 전화통에 불이 난 거예요. 떡볶이집이었는데 온 사람이 다 떡볶이 주문을 하느라고. 요컨대 불황은요, 장사꾼을 키운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장사에 성공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시대야 라고 했어요. 이 매력이 돈을 끌어당긴대요. 자, 그러면 또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법. 사람이 누구나 자기 존재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좀 알아봐줘. 내 존재 좀 알아봐줘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자, 그러면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장은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더 잘 봐주게 됩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게다가 월급까지 받게 되어 저희 가족 모두는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이뻐요. 자르려고 했는데 안 자를 것 같아. 너무 이뻐서. 회사 청소부 아저씨나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보래요. 매일 수고가 많으세요. 더운데 힘드시죠?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인간,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 대단해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얻게 된대요.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자기에게 자존감이 있으니까 남에게 자존감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남을 막 깎아내리고, 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빼앗으려고 하고,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꼬지람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훌륭하지 못해. 난 좀 형편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회사를 쉬어버릴까? 이런 생각만 하지 출근을 합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칭찬해주자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빡빡하잖아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에이, 집 나가버리고 싶어. 이런 거 할 수 있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네 라면서 그래도 회사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야? 자, 우리 하기 싫은 거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어요. 학교도 다니기 싫었어요, 저는. 회사 다니기 싫었어요. 그냥 막 째고 싶었던 적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참고 해낸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애기 키우는 건 어때요? 아유, 정말 24시간 365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거 해낸 나 정말 대단한 사람 맞나요? 자, 우리 마음에서 빛이 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태어나길 잘했어. 지금 여기가 최고야. 태어나길 잘했어.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괜히 태어났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학대하고 할 때 우리가 난 왜 태어났지? 고통받으려고 태어났나?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지금 여기가 최고구나 라고 하면 빛이 난대요. 제가 제 방송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구별 여행을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여기 그 문장이 있네요. 태어나길 잘했어. 저는 저에게 늘 태어나길 잘했어. 잘 태어났어. 대박이야. 라고 해요. 지금 부모님 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래요. 어떤 분은 나 지금 뭐 불평 있고 불만 있어요. 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최고의 조건에서 사실은 싹을 틔운 그런 씨앗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즐기는 존재라고 해요. 좋아하니까 순식간에 즐거움에 빠져든대요. 게임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러기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더욱더 그 세계를 원하게 되고 그렇대요. 자, 내 즐거움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인대요. 이러면서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 돈과 운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즐거움이 뭘까요? 춤 잘 추는 거? 노래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그런 말들이. 즐거움이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이토 히토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미가 없으니까 골프니, 캬바레니, 노래방이니 돈을 들여서 놀지 않으면 스스로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여 놀더라도 이내 실증이 나서 노는 것조차도 즐겁지 않게 돼. 계속 그 다음 놀거리를 찾아서 돈만 쓰게 된대요. 별로 안 즐거우니까 걔 중에는 허무감을 느껴서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살고 싶은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미가 있으면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이 재미있어 라고 사이토 히토리는 생각한대요. 일본 최고의 부자는 자기 자신을 재밌어 한대요.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사도 즐거운 거야. 돈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즐기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이 냉철TV인데요. 냉철TV 보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끝까지 막 보거든요. 근데 이제 냉철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영상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또 보고 또 자기 나온 거 또 보고 또 본대요. 근데 제가 그냥 듣고서 웃고 말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춤추고 노래한 거 막 그런 거는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 재밌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매출도 올리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매상을 올리려고 할 때 매상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공을 보고 상대 움직임을 보고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득점판을 보고 있는 거야. 1대 0이네. 2대 0이네. 그 득점판을 보고 신경 쓰는 거예요. 매상에 신경 쓰면 그와 동시에 매상이 떨어진대요. 요컨대 공을 보고 상대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요리를 맛있게 해야 식당이 잘 되는데 포스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머 오늘 매출이 이거밖에 안 돼. 적자네. 월급을 어떻게 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에 더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를 빨리빨리 하고 다음 메뉴 개발하고 홍보를 좀 한다거나 SNS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와. 가격을 올릴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이토 이토리 씨는요. 결코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는데요. 제자들에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말한대요. 졸린 사람은 자도 돼. 진짜 좋다. 그죠? 나 이런 상사랑 일하고 싶어요. 억지로 깨어있는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자, 한 단계 위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기회가 온대요.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며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그때까지 습득한 것을 배운 대로 해보라며 기회를 준대요. 신이 준대요. 우리가 공부해 놓은 거를 실제 해보면 다르대요. 공부한 거랑.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재밌는 일이지. 사실은 그게 가장 편한 거야.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야. 제가 책을 왜 읽겠어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도 책 왜 읽으세요? 우리가 한 단계 위에 가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업그레이드된 삶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거 해보려고 책 읽고 있죠. 나쁜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해보래요.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분이 좋다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동화책이 생각나네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 아이들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빠가 가장 최고잖아요. 마음 안에서 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는 최고입니다. 네. 당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의 당신이 멋지다고. 제가 이 책의 후반부를 읽을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되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책이에요. 돈이랑 운 땡기려고 봤는데 사이토 이토리 씨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하마자키 아유미라는 유명한 일본 여가수가요. 아유는 아유답게라고 말하는 게 그 좌우명이 돼요.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자, 편함을 추구하래요. 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말해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편안해진대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뭐 변화할 것은 없어. 충분해.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마루칸인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 사람들은요, 편하고 행복하게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히토리 씨를 매우 좋아한대요.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대요. 노력과 근성으로 참지 않아도 괜찮아. 노력하고 참고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편하게 살아. 한 번은요, 어떤 트러블과 문제가 생겨서 다들 걱정하고 기분이 안 좋고 난처하고 그러고 있는데 히토리 씨만 빙긋이 웃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대요. 모두가 곤란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겁니까?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 왜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올 테니까
즐겁지 않아? 이번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까? 야, 제가 별표 쳤어요. 저 사실 이제 곤란한 일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 책을 딱 봤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별표. 이번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까?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혹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나요? 막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불편한 사람 있나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금세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사실상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사이토 이토리의 그 핵심이에요. 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딱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여러분 곤란한 일이 있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배움을 주려고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싫어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등등 이런 사람들과 일단 멀리 떨어져 있으래요. 단 같은 공간과 시간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사람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추억은 물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 근데도 계속 생각해. 짜증나. 전화 오면 짜증나. 막 이러면서 나한테 또 헛소리 할 거야. 개소리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수행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커져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사이토 이토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경우에는 이 녀석은 싫은 놈! 이라는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서 얼른 사라진대요. 얼른. 저 앞에 있으면 안 좋은 에너지 받아. 이러면서. 히토리 씨는요, 언제나 이렇게 말한대요. 인간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이야. 무한계 인간인 거죠. 내가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수행은 사람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현실 속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나는 행복해.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말해볼까요? 나는 행복해. 태어나서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빛이 없는 암흑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을 밝혀주면 기뻐하고 빛을 보기 위해 모여. 그러니까 에미씨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사랑을 크게 키워가. 이게 바로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깨달음이라고 해요. 나는 행복해. 지금의 나는 최고야. 라고 말해보래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 기쁜 일, 생명을 부여받은 것 등 여러 다양한 행복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행인 1이라는 어떤 엑스트라로 출연을 할 때 나는 왜 행인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적은 대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하면 언젠가 중요한 배역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흑수저를 일본 최고의 부자로 만든 심플한 성공법.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서평단으로 10명 선발해서 책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